일단 여기 책을 보시면 여기 1페이지서부터 들어갈 건데요. 이 행렬 배우는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1페이지를 보시면요. 여기 행렬의 정의가 나왔는데 수나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을 하고 또 가로를 쳐야 한다. 뭐 요 정도는 뭐 그냥 보시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행렬 성분 표시하는 이 세 가지 방법. 그랬을 때 이행상렬의 성분이다, 아니면은 A, 2, 3이다 이렇게 붙이든가, 아니면은 순서상처럼 2,3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 행렬의 정의를 끝나면요, 행렬이 뭐 요런 거다 설명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들어가는 게 이 행렬을 만드는 연습을 해요. 행렬을 만드는 연습을 하는데 얘는요, 보통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 시험에서는 물어보기는 해요. 아니면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서는 물어봐요. 근데 이 행렬을 만드는 거는요, 뭐만 좀 주의하시면 되냐면, 보통 2차 정사각 행렬 같은 경우는 잘 안 물어보고 3차 정사각 행렬을 구하여라 요렇게 물어보는데, 만약에 3차 정사각 행렬이다 그러면 A라는 행렬을 사이즈를 일단 무조건 잡아요. 1, 2, 1, 3이다. 그리고 A, 2, 1이다, 2, 2다, 2, 3이다. 그리고 여기가 A 3 하나다, 여기가 A 3 둘이다, A 3 3이다 이렇게 행렬의 사이즈를 잡죠. 그러면요, 이거를 직접 노가다 떼서 계산을 하는 문제예요. 근데 노가다를 띄실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보통 IJ 성분이 같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대각선이라고 불러요. 얘를 주대각선이라고 봐요. 그럼 이 세 개는 같이 계산하는 거고요. 보통 문제에서 이쪽 여기 위에 있는 거 있죠. 이 위에 있는 거는 세 개를 보통 같이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하고 J의 크기를 봤을 때 열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걸 보시면은 이 밑에 있는 거는 세 개를 같이 계산해요. 그리고 I가 J보다 크다. 그래서 노가다 띄실 때 정직하게 이렇게 구하시면 안 되고요. 얘네들 규칙을 보고서 같은 것끼리, 같은 식을 따라가는 것끼리 계산한다, 뭐 요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쉬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행렬 사이즈 잡을 때 뭐 요렇게 문제 생각한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2페이지를 넘어갈게요. 2페이지 보시면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학교에서 또 시험 문제를 봤던 게 행렬의 상등이거든요. 근데 이 행렬의 상등은요,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일단 행렬의 사이즈가 같아야 돼요. 서로 크기가 다르면 같다 이렇게 표시를 못해요. 그래서 행렬의 크기가 같다, 그리고 대응되는 성분끼리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행렬의 상등은요, 문제로서의 가치는 조금 없어요. 근데 이걸 이용해서 결국 등식 처리를 해서 등식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등식을 통해서 결국 곱셈 공식을 쓰든, 아니면 곱셈 공식 변형 공식, 아니면 인수분해 공식을 쓰든 시기값들을 잡아내실 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문제로서의 가치는 없고 상등이 뭔지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거고, 이제 3학년 되시는 분들이라서 그냥 무난히 이 정도까지는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페이지에 이 아래 행렬의 연산이 있죠. 이 연산에서 처음 배우는 게 덧셈 뺄셈을 배웁니다. 덧셈 뺄셈 배우는데, 이 덧셈하고 뺄셈은요, 행렬의 사이즈가 다르면 덧셈 뺄셈 불가능해요. 행렬의 크기가 같아야 되고요, 대응되는 성분끼리 덧셈 뺄셈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 이 실수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요. 그리고 여기 연산의 성질 요거 나오는데요, 모르셔도 이미 또 이것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까지는 제가 그렇게 얘기해 드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에도 잘 나온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하고요. 그 다음 들어가는 게 요거 하나 가져가세요. 있어요? 예. 예.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요, 요번에는요,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조금 편한 방법이거든요. 그랬을 때 얘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 성분의 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푸실 때, 그냥 이거는 문제 푸는 하나의 스킬이에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잘 쓰지는 않는데 어떤 걸 사용할 수 있냐면요, 성분의 한 문제를 푸실 때 1차 결합이 있어요. 이 1차 결합이라는 건요, 어떤 걸 1차 결합이라고 부르냐면 덧셈, 뺄셈, 실수배가 나오는 거 있죠. 만약에 성분의 한 문제에서 덧셈, 뺄셈, 실수배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것처럼 연산을 해도 상관없냐면 실수처럼 그냥 연산이 가능해요, 얘는요. 그랬을 때 이 하나의 박스 있죠. 박스 보시면요,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A라는 행렬하고 B라는 행렬의 성분의 합이에요. 이게 성분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그랬을 때 이거를요, 행렬을 합해서 성분의 합을 구하나
각각의 성분의 합을 구하나 어차피 이렇게 해서 더해도 동일한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분의 합을 구할 때 행렬에 실수배를 때린 다음에 성분의 합을 구하나 아니면 먼저 합을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실수배를 때리나 어차피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건데 문제 푸실 때는 이런 기호 자체를 쓰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A-2B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7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가 6, 0이에요. 그리고 B라는 행렬이 뭐라고 나왔냐? B라는 행렬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B라는 행렬이 2,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3, 1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랬을 때 제가 구하고 싶은 거는 A라는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A라는 행렬에. A라는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할 때 성분의 합이죠. 여기 보세요. 뺄셈 실수배예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B잖아요. 그러면 저는 얘를 이렇게 계산해요. 이걸 가지고서 뭐 넘기고 합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실수처럼 그냥 연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A-2B라고 쓸게요.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S를 붙여야 되는 건데 그냥 계산을 그냥 빨리 하기 위해서 그냥 A-2B라고 하고 얘를 다 더해버려요. 그냥. 얘 다 더해버리면 얼마가 나요? 마이너스 3이 나와요. 얘가 마이너스 3 나오고 얘 다 더해버려요. 그럼 여기가 3이니까 지워지니까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A는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5가 나와요. 이게 모든 성분의 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분의 합 문제에서는 1차 결합에 대해서는 실수처럼 연산을 해도 통해요. 근데 이런 것에서 쓰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안 돼요. 성분의 합이 이게 곱하기 행렬끼리 곱해져 있을 때는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계산하겠다? 이런 거는 통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에서는 이걸 쓰실 수 있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도 잠깐만 한번 볼게요. 이 밑에 있는 문제 보시면요. 2011년 평가원 문제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얘가 A라는 행렬이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1하고 2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2하고 3 나왔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얼마? 2 단위 행렬이라고 이렇게 나왔죠. 그랬을 때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A-B라는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계산하냐? A 다 더해요. 그래서 A를 실수처럼 그냥 연산을 해버려요. 4다. A가 4다. 여기 4 들어갈 거죠? 얘 B예요. 얘가 얼마예요? 얘가? 단위 행렬이니까 얘가 2 나올 거 아니에요. 2에다 2배 때리니까 얘는 4 나와요. 그럼 B는 얼마가 되냐? 0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 4에서 0을 뺀 4가 이 문제의 답이다.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연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되긴 하는데 단지 여기 고등학교에서는 배우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기호 자체를 이렇게 표시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저는 귀찮아서 이것도. 이렇게 기호를 표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호만 표시하시면. 그러면 A라는 행렬의 성분의 합을 말하는 거구나. A하고 B를 더한 다음에 성분의 합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처럼 연산이 가능하면 그냥 눈으로 보고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4페이지 넘어갈게요. 4페이지는요, 이 행렬을 더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온 거거든요. 이 선형성을 이용해서 뭐 계산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행렬을 더하는 건요, 여기는 4페이지는 모르시면 안 돼요. 4페이지는 이 행렬을 더할 때 어떻게 더할 수 있는 거냐면요, A, B, C, D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행렬이, 여기 X, Y가 들어간다,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A, B, C, D가 나오고, 여기에 X, Y, ZW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이 두 개의 행렬을 더하고 싶어요. 이 더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를 어떻게 더할 수 있냐? 이렇게 더할 수 있어요. 이 뒤에 있는 행렬을요. 2 곱하기 1 행렬을 만들면서 더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 뒤에 있는 행렬을 2 곱하기 2 행렬을 만들면서 더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다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이 두 개 행렬을 더하는데 이 뒤에 있는 행렬을 2 곱하기 1 행렬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A, B, C, D 그대로 써주시고 여기 X 플러스 Z 써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Y 플러스 W가 들어간다. 이렇게 얘가 2 곱하기 1 행렬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더할 수도 있고 행렬을 더할 때 이렇게 더하셔도 상관없습니다. A, B, C, D를 쓰고요. 이 뒤에 있는 행렬을 2 곱하기 2 행렬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앞에 있는 행렬 이건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얘를 X, Y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ZW를 이렇게 써서 몇 곱하기 몇
2차 정사각 행렬을 이렇게 만들면서 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것뿐만 가능한 게 아니라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여기다 실수배 처리하고 실수배 처리해서 요거를 짬뽕으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렬을 더할 때는 2 곱하기 1 행렬을 만들어서 푸는 건지 아니면 2 곱하기 2 행렬을 만들어서 푸는 건지 요거 조금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4페이지 문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4페이지에서 이 두 문제 나오죠. 이 두 문제는 모의고사 같은 데서는 종종 나오긴 해요. 그래서 이 4페이지에 있는 이 두 문제는 꼭 풀어보시는 게 낫고요. 이 4페이지 문제 보시면 아주 간단한 문제고 이 첫 번째 문제는 잠깐만 언급을 해드릴게요. 이 A라는 행렬이 있고요. 여기가 1, 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라고 나왔냐? 2, 3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B라는 행렬이 있습니다. A라는 행렬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뭐가 나왔냐? 2, 3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얘가 얼마냐? 얘가 4, 3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문제를 보셔야 되는 게 여기서 보통 문제 패턴이 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지금 여기서는 어떤 걸 물어봤냐? A를 구하라는 문제. A를 구하는 문제하고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형태를 구하는 문제예요. PQ를 구하는 문제. 이거의 값을 구하는 문제. 보통 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형태를 주고서 물어볼 수 있는 거는 요 문제와 요 문제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A를 구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도 풀이 방법 자체는 두 가지로 또 갈려요. 여기서 이걸 가지고서 연립방정식으로 문제를 풀 것인지 아니면 역행렬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것인지 요것도 문제가 또 갈리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 첫 번째 거, 이 연립방정식으로 A를 구하겠다는 건요. 이거를 A를 어떻게 설정을 하는 거냐면 A, B, C, D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직접 노가다를 띄는 거고요. 그리고 역행렬을 이용해서 풀겠다는 거는 이 D, A라는 행렬 뒤쪽에 행렬을 만드는데 얘를 2 곱하기 2 행렬을 만들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이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풀겠다는 건 이렇게 잡겠다는 거죠. A, B, C, D를 잡으면서 이 뒤쪽에 누구? 1, 0 그리고 여기를 2, 3이라고 이렇게 쓰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A, B, C, D를 잡으면서 여기 뒤에다가 2, 3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를 4, 3을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개의 식을 만들어내겠다는 거고 4개의 식이 어떻게 나오냐? A는 2가 나오고 그리고 C는 3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2A 플러스 3B는 4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2C 플러스 3D는 3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연립방정식 한번 푸시면 되고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법.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A라는 행렬을 잡아내는 문제. 아니면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역행렬을 이용해서 풀겠다? 그러면 A, B, C, D가 되고 이 두 개의 행렬을 합쳐버리는 거예요. 얘를 합쳐서 누굴 만들 거냐? 2 곱하기 2 행렬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1, 0 들어가고 2, 3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들어가냐? 2, 3 들어가고 4, 3이 들어가겠죠.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역행렬을 이용해서 날려서 이 뒤쪽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 A, B, C, D가 살아남게 되고 여기는 2, 4, 3, 3이 남고 그 다음에 이 뒤쪽에는 1, 2, 0, 3의 역행렬 그래서 직접 얘를 통해서 이 행렬 잡아내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립방정식이 좀 빠른 것 같아서 연립방정식을 쓰긴 하거든요. 근데 풀이 방법은 두 개. A를 구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물어보는 문제는 어떤 거냐면요. 요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를 좀 지울게요. 이걸 물어보는 문제는요. 이런 형태. 이 두 개의 조건을 줘요. 두 개의 조건을 주고 저보고 요걸 구하래요. 예를 들어서 A 얼마의 값을 구하여라. 4, 3의 값이 얼마냐 요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이 두 개를 적절히 만들어서 얘를 만드셔야 돼요. 적절히 조합해가지고 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눈에 보이시면 빠르거든요. 이거 2배 때리면 2, 0 되고 2, 3 되니까 두 개를 더한 값이 얘가 된다. 이게 보이면 빠른데 만약에 안 보이시면 요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다 x 곱하고 양변에 x 곱하고 여기에 y 곱하고 y를 곱해요. y를 곱한 다음에 얘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냐? a, x0 그 다음에 2x, 3x 이렇게 만들고 여기 a, 누구? 2y
그리고 여기 3i가 들어가고 여기 4y, 3i가 들어가는 거고. 그럼 두 개를 합해서 요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2 곱하기 1행렬 형태 만들 거고.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 a가 되고 여기는 x 플러스 2y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3i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2x 플러스 4y가 되고 그리고 여기는 3x 플러스 얼마? 3y가 된다. 그럼 얘가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x 플러스 2y는 4가 되고 그리고 3y는 얘가 3 되는 거죠. 그러면 y는 1, x는 2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대입해서 그 결과값 잡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문제는요. A 기본 형태는 a와 a를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근데 이 밑에 있는 문제는 a 제곱이 있잖아요. 그러면 a 제곱은 a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4페이지 문제는 한번 꼭 보셔야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곱셈, 행렬에 곱셈 들어가는데요. 이 곱셈 못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 곱셈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건요, 이 행렬의 곱셈이라는 거는 앞에 있는 행렬에 행하고 누구를 곱하는 거냐? 열을 곱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행렬의 행과 그리고 열을 곱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행렬의 열을 곱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원소를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행렬을 곱해가지고 누구? 예를 들어서 3, 1이 만들어졌다. 3행일렬의 성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의 출처는요 어디서 온 거냐면요 이렇게 온 거예요. 이 3은 앞에 있는 행렬에서 온 거고 1은 뒤에 있는 행렬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행렬에 3행하고요 뒤에 있는 행렬에 1렬을 곱하면요 그게 3행일렬의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내가 2행 2열의 성분을 구하고 싶잖아요. 딴 건 다 필요가 없어요. 이걸 다 구하라는 게 아니라 나는 2행 2열의 성분만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행렬의 2행과 뒤에 있는 행렬의 2열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풀게 된다면 이렇게 하겠죠. 여기가 A11, A12 그리고 A21, A22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행렬에 A, B11, B12 그리고 B21, B22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서 뒤에 있는 행렬에 얘를 만들고 싶은 거죠. 2행 2열. 2행 2열을 만들고 싶으니까 여기 원소를 다 잡아낸다? 시간 낭비예요. 이 행과 누가 만나는 거냐? 2열이 만나야지만 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 C22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게요. 2행과 2열이 곱해져야지만 2행 2열의 성분이 나와요. 그럼 이걸 다 구하실 필요는 없죠.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내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 첫 번째 있는 게 I. 이게 I에서 J를 뺀 다음에 플러스 1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앞에 있는 거에 두 개만 잡아내시면 되니까 얘를 잡아내 볼게요. 2에서 1 뺀 다음 1 더할 거니까 얘가 2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2에서 2 뺀 다음 1 더하니까 얘는 1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B는 어떤 규칙이냐? I하고 J하고 더한 다음에 I하고 J 더한 다음에 플러스 1 한대요. 그럼 얘가 얼마 나와요? 3개 더하면 얘는 4 나올 거고, 얘 4 나오고 얘 2니까 얘 5 나올 거고. 그럼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고 8 되고 5 되니까 얘는 1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실 수 있으면 돼요. 곱셈은요 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어디하고 어디가 곱해져서 어떻게 나오는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행하고 열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3행과 1열을 곱해야지만 3행 1열의 성분이 나온다. 이런 거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보시면 곱셈 가능 물어볼 일 없습니다. 곱셈 가능 자체는요 물어볼 일은 없는데, 이 곱셈 가능은 내신 문제가 아니라면 나올 일은 없어요. m 곱하기 l이라는 행렬이 있어요. 그리고 l 곱하기 n이라는 행렬이 있어요. 행렬은 사이즈가 달라도 곱셈은 가능해요. 곱셈은 가능한데 아무거나 다 곱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얘가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만 곱셈이 가능하냐? 앞에 있는 행렬의 행열과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이 같을 때만 연산이 가능하고, 그 연산 결과는 얘를 빼버리면 돼요. 그래서 m 곱하기 n이라는 행렬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돼야지만 곱셈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2009년 문제는 교육청 문제인데 제가 여기다 넣었었던 이유는요, 왜냐면 얘는 행렬의 사이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거든요. 곱셈 결과에 대해서. 일단 덧셈 뺄셈은 행렬의 크기가 다르면 계산 자체를 못해요. 하지만 곱셈은 가능해요. 근데 곱셈을 했다고 해서 뭐 내가
아무거나 뭐 다 곱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랬을 때 지금 이 문제 잠깐만 볼게요. 2009년 문제요. 이 m이라는 행렬 있죠. m이라는 행렬이 얼마라고 나왔냐면요. 4하고 마이너스 5가 나왔어요. m이라는 행렬이요. 그 다음에 여기 m이라는 행렬과 a라는 행렬을 곱한 다음에 b라는 행렬을 이렇게 더한대요. 더했을 때 얘가 얼마가 나오냐?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리고 3하고 마이너스 6이 나왔대요. 그랬을 때 누구를 구하는 거냐면요. 이 b라는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이 18일 때 a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 a라는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가요. 두 개를 더해서 얘가 나왔다는 건요. 행렬의 크기가 같을 때만 덧셈이 가능해요. 행렬의 크기가 다르면 덧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문제에서 언급 안 했다 하더라도 얘는 2 곱하기 2 행렬이에요. 그리고 얘는 몇 행렬이냐? 얘도 2 곱하기 2 행렬이에요. 그래야지만 덧셈이 가능하고 그 결과가 2 곱하기 2 행렬이 나올 거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이 m이라는 행렬은 하나, 둘, 하나니까 2 곱하기 1 행렬이에요. 2 행렬은요. 그러면 이 뒤에 들어갈 이 행렬의 사이즈는 당연히 1 곱하기 2 행렬이 돼야죠. 이 A를 A, B, C, D라고 잡으시면 안 돼요. A, B, C, D라고 잡으시면은 곱셈 결과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2차 정사각 행렬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A라는 행렬을 가로줄 수가 하나, 세로줄 수가 두 개인 다음과 같이 뭐 A, B다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콤마 쓰시면 안 되고요. 예,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얘를 보시면 여기 MA가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쓸 수 있죠. 4 마이너스 5 그리고 여기를 A, B라고 이렇게 쓸 거고 그리고 더할 거예요. 누굴 더할 거냐? B라는 행렬을 더할 거고 그 결과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리고 3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구하고 싶은 게 A 플러스 B죠. A 플러스 B를 구하고 싶고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얘 얼마예요? 4A 그리고 마이너스 5B 그 다음에 4A 4B 그 다음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5B 나오죠. 그리고 요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써볼게요.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 구하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실수처럼 연산하시면 되죠.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죠. 얘 다 더하면 얼마예요? 문제에서 얘를 18이라고 가르쳐줬어요. 얘 18 되죠?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지워지니까 여기 마이너스 6이잖아요. 넘기고 넘기면 A 플러스 B는 24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분의 합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이걸 가지고서 이거 두 개 곱한 거를 쓰시면 안 되고 얘를 하나의 행렬로 만들면 그때는 실수처럼 연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 택하시면 좀 쉽게 푸실 수 있고요. 5페이지는 뭐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6페이지로 넘어갈게요. 6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행렬의 곱셈의 의미라고 나왔는데요. 여기도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평가원 시험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하지만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는 한 번 정도나 아니면 못 보실 거예요.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원래는 이 행렬의 곱셈은 숫자하고 숫자를 곱하는 거라기보다는 표와 표의 곱의 의미를 갖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제가 뒤쪽에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문제를 보면서 이거를 실제 곱하라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표하고 표가 곱해졌을 때 이 표하고 표의 곱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요. 어떤 구조적인 형태가 만들어져야지만 표와 표를 곱했을 때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요. 이거를 잠깐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어떤 표를 두 개를 곱할 거예요. 두 개의 표를 곱했을 때 그 표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다음 구조가 만들어져야 돼요. 어떤 거냐면요. 앞에 있는 행렬에 이렇게 어떤 문자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앞에 있는 행렬에 이렇게 문자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어떤 표처럼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표처럼 숫자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행렬도 있잖아요. 이 뒤에 있는 행렬은 이렇게 어떤 문자가 들어갈 거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어떤 이렇게 식이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안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갈 거예요. 숫자나 뭐 문자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랬을 때 곱셈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요. 어떤 구조를 만족해야 되냐면요. 얘하고 얘가 같은
같아야지만 곱했을 때 의미를 가져요. 여기 나와 있는 문자와 여기 나와 있는 문자가 동일한 상태가 만들어져야지만 이 식은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그랬을 때 그 곱셈 결과는, 이 곱셈 결과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이런 의미를 가져요. 주황색과 여기에 나와 있는 초록색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춰지면요 그냥 숫자 곱일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얘하고 맞춰진 상태에서는 이 곱셈 결과가 주황색과 초록색의 어떤 정보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 문제 보시면요, 이 첫 번째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가 수능이고 하나가 내신이라고 나왔죠. 그리고 여기가 얼마, 갑하고 을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여기가 수능이고 여기가 내신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는 PQ가 나왔어요. 백날 이거랑 곱해봤자 의미는 없어요. 이 식하고 이 식하고 곱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냐? 얘하고 다르잖아요. 얘하고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행렬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면 이 앞에 있는 행렬을 갑, 을로 표시하고 여기를 수학과 내신으로 표시하고 얘를 수학과 내신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PQ로 이렇게 잡아버린다면 이 앞에 있는 행렬이 순회가 나오죠. 그리고 뒤에 있는 행렬이 순회가 나오게 돼서 이 곱셈 결과는 의미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것을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3번 답으로 선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거를 직접 곱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표와 표를 곱했을 때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 구조 자체가 만들어져야지만 표와 표의 곱이 의미가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니까 7페이지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출제는 거의 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간혹가다 물어보긴 하는데 3학년 때는 물어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요,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시면요, 이 8페이지 내용하고요, 그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9페이지네요. 이거는요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는 달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8페이지하고 9페이지는요 이거 모르시면 답 안 나와요. 진입판정 문제 푸실 때 얘네들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8페이지 9페이지는 체크를 하시고, 이거는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달달달달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곱셈이 성립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행렬에서요. 여기서 이 실수 연산하고 다르게 연산이 되는 게 두 가지예요.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곱셈 공식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다와 영인자라는 거, 이 두 개는 진입 판정 문제의 단골 손님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책들을 보시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왜냐? 예외가 존재하거든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의 제약을 좀 받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절대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곱셈 공식을 사용할 수 없다. 곱셈 공식 사용할 수 없다. 지수법칙 사용할 수 없어요. 지수법칙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인수분해 공식 사용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들은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쓸 수 있었던 거고,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면 얘네들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명제가 만약에 참이라면 이거의 대우명제도 참이 되겠죠. 그러니까 곱셈 공식이 만약에 성립을 한다면, 곱셈 공식이 성립을 한다면, 그리고 지수법칙이 성립을 한다면, 지수법칙이 성립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인수분해 공식이 성립을 하게 된다면 얘가 의미하는 건 결국 누구냐?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얘는 일반적으로 안 되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얘를 물어보지 않고 문제는 얘를 물어봐요. 교환법칙과 그리고 곱셈 공식과 지수법칙과 인수분해 공식이 성립한다면 그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게 a 플러스 b라는 행렬을 제곱 때렸어요. 그러면 얘가 a제곱 플러스 2ab 그리고 플러스 b제곱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곱셈 공식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결국 ab하고 ba가
같습니다. 요걸 의미한다. 이렇게 그냥 바로 읽어내시면 돼요. 1학년 때 아니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볼 때는 이걸 전개하거든요. 이걸 전개해서 얘를 만들어내시면 되거든요. 시간 낭비예요. 얘는 곱셈 공식 쓴 거잖아요. 곱셈 공식 썼으니까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쓰시면 A-B 그리고 A 플러스 B가 있어요. 근데 얘가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에요. 합차 공식을 쓴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얘가 의미하는 건 당연히 교환법칙 성립한다. 요걸 말하는 거구나. 요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요.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거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맨 마지막 줄은요.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 지수법칙이 성립하면 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건 맞아요. 지수법칙이 성립하면 교환법칙이 성립하긴 하는데 문제는요. 이 행렬만 갖는 약간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인자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행렬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A, B라는 얘를 제곱했어요. 그랬을 때 얘를 A제곱, B제곱을 이렇게 써봤어요. 그랬을 때 분명히 얘는 지수법칙을 쓴 거예요. 지수법칙을 써서 그래서 나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얘는 안 돼요. 얘는 이렇게 쓰실 수가 없어요. 얘는요. 이거 전개하면 얘가 의미하는 게 AB, AB예요. 얘를 전개하면 AA, BB예요. 그랬을 때 이 AB 곱한 결과가 만약에 얘가 영행렬이 나온다면 만약에 AB 곱한 게 영행렬이 이렇게 나와버린다면 좌변은 영행렬 되고 우변도 영행렬이 돼요. 근데 행렬은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영인자라고 불러요. 영인자.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거는요. 이 식이 의미하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영인자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의미해요. 얘가 의미하는 거는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얘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를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어떤 명제가 참이되기 위해서는요. 가정하고 결론을 비교해 봤을 때 가정과 결론을 비교해 봤을 때 포함관계가 요렇게 돼야지만 이 명제가 참이라고 불러요. 근데 얘가 의미하는 건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한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함관계가 역전이 돼버려요. 그래서 얘는 거짓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정이 결론의 부분집합 관계를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 돼요. 그래서 이 영인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는 게 뒤쪽에 있는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영인자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9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영인자는요. 영인자는 뭐냐. 이거는 용어 자체는 교과서상에선 쓰진 않습니다. 교과서상에선 쓰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이 실수는 어떻게 보냐면요. 실수에서는 이 두 개의 수를 곱해요. 두 개의 수를 곱해서 만약에 0이 나왔어요. 두 개의 수를 곱해서 만약에 0이 나왔다면요. 얘를 어떻게 보냐면요. A가 0입니다. 또는 B가 0입니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방정식을 푸는 원리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얘가 x-1이 있어요. 얘가 x-2가 있어요. 0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x는 1이 됩니다. 또는 x는 2가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행렬은요. 얘가 안 통해요. 행렬은요. 이 두 개를 곱한 두 행렬을 곱한 결과가 영행렬이 나왔어요. 영행렬이 나오면요. 얘를 가지고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 A는 영행렬이 됩니다. 또는 B는 영행렬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요. 얘가 의미하는 거는 몇 가지를 의미하는 거냐면 세 가지를 의미하는 식이에요. 얘는요. A는 영행렬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B는 영행렬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영인자라는 게 추가가 돼요. 그래서 얘는 이 세 가지를 의미하는 식이에요. 근데 얘는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식이니까 포함관계 자체가 얘가 오히려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에요. 그러면 이 영인자가 뭐냐? 영행렬은 분명히 아닙니다. 영행렬은 분명히 아닌데 곱하고 나니까 영행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하나 0, 0, 0 그리고 0, 0, 하나 0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를 곱해볼게요. 얘를 곱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영행렬이 나와요. 얘를 곱하면요. 얘를 곱하면 영행렬이 나와서 얘가 0, 0, 0, 0이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는 영행열이 아니에요. 그리고 얘도 영행열이 아닌데 곱한 결과가 영행열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얘를 영행열이 되려고 하는 인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인자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것도 또 조심하셔야 돼요. 분명히 이렇게 곱했을 때 얘는 영행열 나오거든요. 영행열 나오는데요. 이 순서를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순서를 바꿔서 얘를요 0, 0, 1, 0을 써볼게요. 그리고 얘를 1, 0, 0, 0을 써볼게요. 그러면 이 곱한 결과는 얼마가 나오냐면 0, 0, 1, 0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또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AB를 곱했을 때 영행열이 나오면 BA도 영행열이 나오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AB가 영행열 나왔다고 해서 BA가 영행열 나온다고 보장을 못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영인자 순서쌍이라고 불러요. 영인자도요 순서 바뀌면요 영행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인자 순서 바뀐다고 해서 영행열 나온다는 걸 보장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순서상 교환법칙 자체도 영인자도 성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결국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얘는 순서 바뀌어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거 그 지수법칙하고 지수법칙 쓴 건요 영인자와 교환법칙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요 1번서부터 제가 여기 진입판정 문제 풀어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다 잘못됐고요. 1번 문제 보시면요 AB가 영행열 나옵니다. 그랬을 때 A는 0 또는 B는 0이 나온대요. 영행열이 나온답니다. 그랬을 때 이거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그랬냐? 필요 조건이라고 물어봤어요. 얘가 필요 조건이냐? 그러면요, 이 앞에 있는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 세 가지 의미하는 겁니다. A가 영행열이다, B가 영행열이다, 영인자다. 요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두 가지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포함관계를 봤을 때 다음과 같이 요렇게 되죠. 요렇게 포함관계가 만들어지니까 얘는 필요 조건이 많네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답은 참이에요. 가정하고 결론을 봤을 때, 가정과 결론을 봤을 때, 가정하고 결론을 봤을 때 포함관계가 요렇게 된다면 얘는 충분조건이라고 부르고요. 포함관계가 요렇게 됐을 때 얘를 필요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문제는 참입니다. 그래서 답이 잘못됐네요. 거짓이 아니라 첫 번째 건 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 거 보시면요. A제곱 이꼴 B제곱입니다. A제곱 이꼴 B제곱인데 이거이면 뭐라고 물어봤어요? A는 B다. 또는 A는 마이너스 B다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 보시면 얘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꼴 영행열이죠. 인수분해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인수분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A 플러스 B 얘가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식은 A는 B이다. A는 마이너스 B이다. 그리고 영인자다. 요 세 가지를 의미하는 식이에요. 근데 여기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냐? 얘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얘는 세 개를 의미하는 식이에요. 이 제곱해서 영행열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제곱돼서 영행열 되는 케이스를 뒤쪽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얘가 제곱돼서 영행열은 아니지만 제곱해서 영행열 되는 영인자가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 자체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3번은요.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 AB가 영행열이면 A세제곱하고 B세제곱은 어떻게 영행열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을 때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방법은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대입했을 때 성립하든가 포함관계를 보시면 돼요. 가정과 결론의 포함관계가 얘가 더 크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요거죠. A가 연속해서 3번 나오는 거죠. 그리고 B가 연속해서 3번 나오고 얘가 영행열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이 AB가 누구예요? 영행열이니까 여기에다 대입을 하시면 얘가 영행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곱한 결과는 당연히 영행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참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요.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4번에요. AB가 영행열이고 4번을 보시면요. 이 AB가 영행열이고 그 다음에
BA가 영행열이고 BA가 영행열입니다. 그랬을 때 이거이면 A는 0, B는 0이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요거예요. A는 영행열이다. B는 영행열이다. 영인자다. 얘가 의미하는 것도 곱했을 때 영행열이 나온다는 거는 A가 영행열, B가 영행열, 영인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인자끼리 교환 법칙이 성립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A가 영행열이다, B가 영행열이다. 그러면 이거는 얘가 하나를 더 추가해서 설명하고 있는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냐? 거짓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하고 얘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요. 5번 보겠습니다. 5번은요. 문제 풀 수 있는 약간의 스킬이 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내가 어떤 문제, 진입판정 문제를 풀 때요. 아니다 형태, 다시 말하면 부정형 형태가 나올 때가 있어요. 부정형 형태가 나왔을 때는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대우명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문제 난이도가 좀 떨어져요.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A, B하고 누구라고 나왔냐면요, BA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요. 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면 여기 지수법칙이 성립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수법칙이 성립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니다 형태가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서 참거짓을 따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때 쓰는 방법이 대우증명법을 써요. 대우증명법을 쓰겠다는 건요. 이 가정하고 결론을 순서를 바꾸면서 얘를 부정해요. 다시 말하면 얘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얘를 A 제곱 B 제곱을 만들 거고 그리고 얘가 AB, BA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얘가 지수법칙이 성립하는 건데 이 식 정도는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 얘가 의미하는 거는요. 두 가지를 의미한다는 거. AB 이꼴 BA를 의미하지만 영인자를 의미하는 식도 된다는 거 요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랬을 때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에요. 거짓. 얘가 거짓이니까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니까 거짓이니까 얘가 거짓이니까 이거의 원명제도 거짓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형태는요. 대우명제를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행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도 아니다 형태 부정형 증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요. 대우명제 이용해서 아니다를 푸는 것보단 기다를 푸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요? 이거? 이거 대우명제 쓰는 거예요. 아니 저 위에 그 밑에 빨간색 A, B가 어떻게? 이게 교환법칙이 성립하면 지수법칙이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교환법칙 쓸 수 있고 근데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얘가 성립한다고 보장을 못하는 게 영인자 때문에 이게 여기 다시 여기 쪽으로 잠깐만요. 8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거 8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거 필요 충분 조건이 될 때는 교환법칙과 영인자 이거 애워놓으시는 게 나아요. 이게 의미하는 건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기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8, 9페이지는 달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6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A, B가 어떻게 영행열이 아니랍니다. 그리고요. BA가 영행열이 아니래요. A, B가 영행열이 아니면 BA가 영행열이 아니다? 이거 가지고서 증명하기 헷갈리면요. 대우명제 쓰시면 돼요. 대우명제 쓰시면요. 얘는 A, B가 만약에 BA가 영행열이 나온다면 BA가 영행열이 나온다면 A, B가 영행열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얘는 거짓이죠. 영인자는 순서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순서를 뒤바꿔버리면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2예요. 10, 00, 0, 00, 10 이렇게 곱했을 땐 00, 00이 나오지만 순서를 뒤바꿔가지고 00, 10, 10, 00을 썼을 때는 얘는 00, 1, 0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영인자 순서상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얘는요. 순서 바꾸면 성립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7번 보겠습니다. 7번을 보시면요. 요번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A라는 행렬하고 B라는 행렬을 곱했더니요. 영행렬이 나왔어요.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BA는 절대 영행렬이 아니래요. BA는 절대 영행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런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요 케이스를 말하는 거고 그러면 A는
영행열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보세요. 이 두 개가 곱했을 때 영행열이 아닌 건 얘가 영인자라는 얘기고 그랬을 때 영인자고 얘는 영인자 순서쌍을 말하는 거예요. 순서 바꾸면은 영행열이 안 나오는 케이스. 그럼 당연히 A는 영행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발견하느냐가 문제죠. 저는 이거를 풀어봤으니까 알지만 이걸 문제에서 풀 때 얘를 어떻게 아니다 나오잖아요. 대우명제 생각하세요. 대우명제 생각하면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아요? 만약에 A가 영행열이면 A, B는 영행열이 아니다. 또는 BA는 영행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그리고의 뜻이니까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한다. 그러면 얘가 성립한다 뜻이니까. 그러면 이 명제가 참임을 보이기 위해서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여기다 A를. 그럼 얘는 이거 성립하죠. 근데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할 필요는 없죠. 예를 들면 X가 1이면 X제곱 플러스 얘가 1이다. 이 1이 얘가 의미하는 게 X가 1이다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다의 의미인데 얘가 요거를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참인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입했을 때 이 둘 다 동시에 만족할 필요가 없죠. 얘는 또는이니까 얘만 만족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형 형태가 눈에 띄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대우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좀 편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단위행렬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단위행렬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단위행렬은 정사각 행렬에서만 존재하고 그리고 주대각 성분이 1로 구성되고 그리고 나머지 성분이 0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얘를 단위행렬이라고 부르고 이 단위행렬은요 이 실수일하고 똑같아요. 실수일하고 똑같아가지고요 이 예를 들어서 이 실수 1이 곱셈에 대한 항등원 역할을 하잖아요. 항등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등원 어떻게 공부했어요? 곱셈에 대한 항등원을 이렇게 공부하셨죠. 이 연산을 했을 때 곱셈이란 연산을 했을 때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그 결과가 자기 자신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랬을 때 단위행렬도 마찬가지로요. 이 A라는 행렬하고 이렇게 곱해지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교환 법칙은 성립을 해요. 교환 법칙 성립하고 그리고 그 곱셈 결과가 자기 자신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 A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암기하셔야 되는 게요. 단위행렬은요. 행렬과 곱해지면 그냥 지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곱해졌을 때 생략이 가능하다. 이거 하나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생략이 가능하다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숫자 1을 3번 곱할 거예요. 1의 세제곱 1이라고 쓰잖아요. 1을 4번 곱할 거예요. 1이라고 쓰죠. 이거랑 마찬가지로 거듭 제곱해도 어차피 자기 자신이 나와요. 자기 자신이 나와요. 그래서 거듭 제곱을 해도 단위행렬은 단위행렬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곱셈에 대한 항등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는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해요. 그래서 세 번째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에서 좀 조심하셔야 될 거는요.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지수 법칙 다 쓰실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는요. A 플러스 단위행렬 이꼴 제곱이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여기서 곱셈 공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곱셈 공식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두 개짜리에서는 가능하지만요. 이게 단위행렬이 나왔다고 해서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단위행렬 이거 제곱 나오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단위행렬 그리고 이 어쩌고저쩌고 요거 쓰시면 안 돼요. 이건 성립 안 해요. 왜냐면 얘하고 얘하고는 교환법칙 성립하고 얘하고 얘하고는 교환법칙이 성립할지는 모르겠지만 A, B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단위행렬을 제외한 문자가 하나가 추가가 됐을 때는 곱셈 공식을 마음껏 쓰셔도 되지만 단위행렬을 제외한 문자가 2개 이상 추가가 됐을 때는 곱셈 공식 쓰시면 안 돼요. 왜냐? 얘랑은 교환 법칙이 성립을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서 곱셈에 대한 항등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들 다 쓰셔도 되는데 3개짜리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 암기한 거는요. 이건 좀 이따 박스 쳐져 있는 거는 뒤쪽에 거듭제곱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이쪽에서는 넘어갈게요. 그러면요. 10페이지에 있는 진입판정 문제 잠깐 한번 복습해 볼게요. 이 10페이지 보시면요. 이 A제곱이 누구예요? 단위행렬입니다. 이 단위행렬이면 첫 번째 문제가요. 이거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문자가 지금 현재 두 개밖에 없습니다. A라는 문자와 단위 행렬이라는 문자밖에 없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그러면은 공식들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A제곱 마이너스 단위 행렬을 제곱이 생략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거 1번은 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보시면요. A제곱이 단위 행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A는 단위 행렬이다. 그리고 A는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냐는 건데 얘가 의미하는 거는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A 마이너스 단위 행렬과 그리고 A 플러스 단위 행렬 이꼴 0행렬까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얘가 두 개의 행렬을 곱해서 0행렬을 만들었다는 거니까 이 식이 내포하고 있는 거는 세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A가 단위 행렬이다, A가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다, 그리고 0인자라는 거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포함관계가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거짓이 된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하나 더 추가된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식이에요. 이건 세 가지를 말하는 거고 얘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다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요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는요 이게 한번 출제가 되고 여태까지 안 되고 있는 건데 좀 옛날에 출제가 됐어요. 뭐 90년대, 98년인가 95년인가 아무튼 좀 오래된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이 세 번째 거는요. 학교 내신에서만 잠깐 나왔을 뿐 모의고사에서는 죽었어요. 그래서 안 나와요. 근데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5제곱하고요. 3제곱하고 5제곱이 단위 행렬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A가 단위 행렬이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걸 가지고서 얘를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얘를 가지고서 얘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A 세제곱이 단위 행렬이다. 그리고 A 5제곱이 단위 행렬이다. 이걸 이용해서 얘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A제곱, A 세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얘가 단위 행렬이니까 얘를 단위 행렬로 대체하실 수 있죠. 그러면 여기가 A제곱은 단위 행렬이 나와요. 그러면 얘를 3, 2로 줄였어요. 그럼 얘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 버릴게요. A하고 A제곱을 만든 다음 얘가 단위 행렬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A제곱 대신에 얘 대체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A는 단위 행렬이 나옵니다. 이렇게 쓰실 수 있는데요. 얘는요. 요걸 말하는 거거든요. 맨 아랫줄 보시면 CF라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CF라고 나와가지고요. 내가 어떤 이 행렬의 거듭제곱이 나왔을 때 A의 K제곱 이꼴 A의 M제곱 이꼴 A의 N제곱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A의 어떤 형태가 단위 행렬이 되냐 여기까지 잡아낼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건데요. 얘는요. 여기 나와 있는 이 K값하고요. M값하고 N의 이 세 개의 어디까지 잡아낼 수 있냐면 최대 공약수까지 잡아내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문제는 솔직히 풀 필요가 없었던 문제거든요. 3, 5 있죠. 3하고 5의 최대 공약수까지 잡아낼 수 있는데 최대 공약수가 1이에요. 왜냐? 얘는 서로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서 1의 제곱까지는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여기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보시면요. A 세제곱, A 6제곱이 단위 행렬이에요. 이거 A 세제곱까지밖에 못 잡아내요. 암만 계산해도 얘는 A 세제곱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요. K, M, N이 단위 행렬이 나왔는데 만약에 K하고 M하고 N이 서로 다른 자연수라면 1까지 잡아낼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2, 4, 6 들어가면 최대 공약수까지 잡아낼 수 있는데 2까지밖에 못 잡아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2학년 때 보통 물어보긴 하는 문제인데 모의고사나 이런 데는 이제 아마 출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근데 참고적으로 최대 공약수까지 잡아낼 수 있다. 뭐 이런 거 알아두면 뭐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11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거는 출제가 됐던 게 요번도 2번밖에 없어요. 얘도 2번밖에 출제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이 생기는데요. 저는 하지 말라고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이게 단위 행렬 형태하고 아주 유사하게 형태가 어떻게 잡히냐면요. 크로스가 돼 있어요. 크로스가 돼가지고요. 어떻게 되냐. 얘가 단위 행렬은 주대각선이 1, 1이고 0, 0으로 구성되면 단위 행렬이고 곱한 결과는 숫자 1하고 실수 1하고 똑같아요. 근데 얘가요. 이런 식으로 크로스가 된 행렬들이 있어요.
이 크로스가 된 행렬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앞에 곱해졌을 때하고 뒤에 곱해졌을 때의 의미가 틀려요. 얘가 만약에 앞에 곱해진다 그러면 행을 바꾸고 뒤에 곱해진다 열을 바뀌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문제 풀면서 그냥 찾아내실 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저는 암기는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출제가 됐던 것도요. 평가원에서 딱 한 번, 그리고 모른다 하더라도 규칙을 통해서 발견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까지 암기해서 너무 많은 거를, 왜냐면 어차피 범위 자체가 넓은데 너무 많이 암기하는 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11페이지는 하지 말라고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쪽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K 리미턴 정리를 잠깐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K-리미턴 정리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교과서에도 K-리미턴 정리라는 용어 자체는 쓰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거듭제곱 문제에서 K-리미턴 정리가 아주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저는 사용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일반 문제집들에는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이 K-리미턴 정리의 활용을 약간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이 K-리미턴 정리는요. 이 실수랑 한번 비교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실수의 1차식 제가 하나만 써볼게요. 예를 들면 x = 1이라는 1차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x = 1이라는 1차식을 가지고요. 이 식을 대입했을 때 만족하는 2차식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걸 가지고서 x제곱 1이다. 양변 제곱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양변 제곱을 통해서 만들어냈고 이 숫자 1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건 아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요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양변에 x를 곱해 볼까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요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x제곱 = 1이고 1을 대입했을 때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여기 플러스 2x 그리고 마이너스 3 = 0이다.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여기다 1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2차식을 또 만들어 봤어요. 그럼 이거 만들 수 있고 이걸 가지고서 무수히 많이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이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2차식은요.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요. 행렬은 얘가 안 통해요. 행렬은요. 이게 행렬에서는 만약에 A라는 행렬을 이렇게 볼게요. 얘를 1차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A, B, C, D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행렬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2차식은요. 오직 하나밖에 안 만들어져요. 그게 누가 잡아낸 거냐? 케일리하고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잡아냈는데 그 공식이 얘예요. A 플러스 D 그리고 A 그리고 여기가 AD-BC 단위 행렬 = 0행렬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행렬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2차식은요.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요. 오직 한 개가 만들어집니다. 오직 한 개의 2차식을 만들 수 있고요. 여기는 어디에서 적용이 되냐? 모든 2차 정사각 행렬에서 예외 없습니다. 모든 2차 정사각 행렬은요. 케일리-해밀턴 정리라는 이 공식에 의해서 오직 하나의 2차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요. 만약에 이 2차식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하나의 2차식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PA 플러스 Q 단위 행렬 = 0행렬이라고 이런 2차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케일리-해밀턴 정리에서 하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거 말고 다음과 같은 2차식이 두 개가 만들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 0 2차 방정식. 그리고 x제곱 플러스 rx 플러스 rx s = 0이다. 그랬을 때 2x하고 2x가 똑같은 x예요. 여기 x와 2x가 똑같다. 그러면 공통급 문제라고 해서 고등수학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공통급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요? 빼버리잖아요. 그래서 차수 낮춰서 x값 구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여기에 있는 a를 대입한 거하고 이 a를 대입한 거하고 이 a를 대입한 게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한다고 하면 공통급 문제처럼 접근을 해주시면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뺄 수가 있어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얘가 누가 만들어지냐? P-RA가 만들어지고 얘는 Q-S 단위 행렬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얘는 영행열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는 누가 나오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P 풀 마이너스 R분의 Q 마이너스 S 단위 행렬이 만들어져요. 그랬을 때 얘가 어떤 실수고 얘 뺄셈에 대해서 닫혀있기 때문에 얘를 K다 이렇게 대체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다음과 같은 요식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단위 행렬의 실수배 형태는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의해서 오직 하나의 2차식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이 단위 행렬의 실수배는요. 무수히 많은 2차식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단위 행렬의 실수배는요. 하나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2차식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똑같은 예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얘가 만약에 A라는 행렬이 만약에 단위 행렬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2차식을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의해서 A제곱 마이너스 얼마를 쓸 수 있냐? 2A 그리고 플러스 단위 행렬 이꼴 0이라는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의해서 2차식 하나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얘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양변 제곱하면 이 2차식 만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변에 A 곱하면 이 2차식 얘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아니라면요. 2차식은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그 하나밖에 못 만드는 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간단하게 푸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케일리 해밀턴 정리의 용도는요.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케일리 해밀턴 이거는 2차 이상의 거듭제곱 문제에서 고차식 문제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거듭제곱 문제는 뒤쪽에서 따로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그쪽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모든 고차식은요. 1차 이하의 식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는 거는 A제곱 2차식이잖아요. 이게 반대편으로 넘기면 2차를 1차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차수를 낮추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2003년 문제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몰라도 어차피 문제는 푸는데요. 저는 언제나 속도입니다. 문제는 빨리 푸셔야지 장땡이에요. 근데 정답률이 너무 낮아도 안 됩니다. 푸는 족족 다 틀리면서 빨리 푸시는 거는 아니고 풀되 정답을 맞추되 속도를 빨리빨리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3년 문제요. 단위 행렬 있죠. 단위 행렬 1001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A라는 행렬이 있죠. A라는 행렬은요 0110입니다.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은 이 식이 만족된대요. 이 얼마가 나왔냐면요 2A 전체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요 A 단위 행렬 그리고 플러스 B 얼마 A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랬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A에 들어가는 값하고 B에 들어가는 값을 잡아달래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죠. 2차식이에요. 여기 2차 나오니까. 여기 A라는 행렬이 있죠. 얘가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행렬을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2차식은 오직 딱 하나밖에 없어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의해서 구해지는 그 2차식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식을 가지고서 저는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적용해서요. A제곱 뭐라고 쓸 거냐면요. A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D니까 사라질 거고 AD 마이너스 BC니까 마이너스 단위 행렬 이꼴 0행렬이다. 이걸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2차식은 이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식이 결국 이 식이란 얘기예요. 이 식이.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 4a제곱 플러스. 왜냐? 둘 중 하나가 단위 행렬이면 곱셈 공식 마음껏 쓰셔도 되죠. 왜냐? 교환 법칙이 성립할 때니까. 그럼 4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단위 행렬. 얘가 a2 플러스 ba라는 거고 a제곱은 누구라는 거예요? 얘가 a제곱이 단위 행렬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정리하면 얘가 단위 행렬이니까 4a 플러스 5, 2가 되겠죠. 얘가 얘. 따라서 a의 값은 5, b의 값은 4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겠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지만 2차식은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는데 그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서 만들어지는데 굳이 여기서 대입해가지고 품격 떨어지잖아요. 그냥 케일리 해밀턴 정리로 구하면 그냥 바로 끝나요. 그러면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시면요. 13페이지 있습니다. 13페이지 문제도 한 번만 더 볼게요. A라는 행렬이 있습니다. A라는 행렬이 이렇게 나왔어요. 마이너스 1 그리고 A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B, 2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왔냐? 요게 나왔죠. A제곱 이꼴 A라고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 푸셔도 됩니다. 물론 대입해서 문제 풀어도 되는데 이게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절대 될 리가 없어요. 왜냐?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된다는 건 여기가 0하고 0이 깔리고 같은 숫자가 나오면 단위 행렬의 실수배인데 얘는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아니에요. 그럼 얘가 몇 차식이냐? 얘가 2차식이에요. 그럼 얘를 대입해서 성립하는 2차식은요. 오직 하나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의해서 구해져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가지고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쓰시면요. A제곱 만들어지고 2개 더하면 1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A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단위 행렬 이꼴 0행렬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식이 이 식이에요. 그러면 여기 단위 행렬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B는 얼마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2라는 얘기죠. 그러면 AB 마이너스 2라는 거 잡았으니까 곱셈 공식 이용해서 나머지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대입하면 그냥 똑같이 잡아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집에서 요구하는 거는 얘를 대입을 통해서 잡는 거고 저는 2차식을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식은 오직 하나 요거밖에 안 만들어지는데 굳이 직접 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케일리 해밀턴 정리로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 13페이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요. 이 하나 심화라고 해서 이렇게 써 있는데요. 요거는 암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가원이나 수능에서는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평가원이나 수능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내년 가시면 수원 시험을 다시 보시는 학교들은요. 이거 반드시 내신 시험에 한 번은 나올 거예요. 이미 나온 학교들도 있고 그랬을 때요. 여기서는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A 세제곱 이꼴 0행렬이 나왔습니다. A를 3번 곱했더니 0행렬이 나왔대요. 그러면 A 세제곱이 0행렬입니다. 이걸 가지고서 A 제곱이 0행렬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참이에요. 세제곱이 0행렬 나오면요 반드시 A 제곱은 0행렬 나와요. 근데 요걸 물어본다면 A 제곱이 0행렬이 나온다고 해서 A가 0행렬 나오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건 거짓이에요. 이건 거짓이에요. 세제곱에서 제곱을 물어보는 건 참이고 제곱에서 A를 물어보는 건 이건 거짓이에요. 그랬을 때 원래는 여기가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 거냐면요. 이 A의 N제곱 있죠. A의 N제곱이 0행렬 나오면요. 얘는요. A제곱이 0행렬 나온다. 요게 참이라는 얘기예요. 단 여기서 나오는 이 N의 값은요. 3보다 클 때만 참이 됩니다. 3보다 클 때. 그랬을 때 얘는 참이고 얘는 안 돼요. 얘는 안 돼요. 얘가 0인자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거짓인데 이거 빨간색으로 쓴 것만큼은 얘는 참이에요. 근데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뒤쪽에 나오는 역행렬에서 나오는 기류법 이용해서 문제를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역행렬 배운 다음에 다시 좀 왜냐면 좀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까먹은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뒤쪽에서 한 다음 백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뭐 증명은 제가 써놓긴 했는데요. 그냥 한번 들어주시는 게 오히려 더 이해가 좀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암기하는 거 A 세제곱이 0행렬이면 A제곱은 0행렬이다. 참. A제곱이 0행렬이면 A는 0행렬이다. 얘는 거짓이에요. A 4제곱이 0행렬이면 A제곱이 0행렬이냐? 이건 참이에요. 3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는 다 성립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4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이 14페이지 보시면요. 이 14페이지는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의 역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러분한테 절대 물어볼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케일리의 여기는 공부를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잠깐 언급은 해드릴게요. A라는 행렬이 있습니다. A라는 행렬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A라는 행렬이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2차식은 오직 하나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의해서만 구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 A 그리고 여기가 AD 마이너스 BC 단위 행렬 나온다. 얘가 0행렬이다. 오직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서만 구해져요. 근데 만약에 이 행렬이 단위 행렬의 실수배라면요. 모든 2차 정사각 행렬은 일단은 케일리 해밀턴 정리 자체는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케일리 해밀턴 정리 자체는 이렇게 만족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식 자체가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의해서 구해졌는지 이 2차식이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얘 대입을 통해서 만들어낸 건지를 몰라요. 지금 생각하는 건 이렇게 요렇게 가는 거 1차식에서 2차식으로 가는 걸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고 하고 2차식에서 1차식으로 거꾸로 생각하는 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의 역이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나와 있는 이 2차식을 보고서 이 2차식을 보고서 이 출처가 얘인지를 몰라요. 얘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기 박스 보시면 첫 번째 단위 행렬의 실수배 형태다. 그러면 일단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입을 통해서 K값 잡아내겠다는 거고 만약에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아니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케일리 해밀턴 정리밖에 없으니까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의해서 잡아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한테 물어볼 일은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15페이지 이게 마지막입니다. 15페이지가요 이 행렬 무조건 얘도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듭제곱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렬의 3분의 1이 끝나신 겁니다. 여기 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 15페이지를 보시면요 행렬 거듭제곱 문제입니다. 거듭제곱 문제라는 거는 여러 번 곱했다는 얘기예요. 여러 번 곱해서 얘를 계산을 하겠다는 거고 거듭제곱보다는요 그냥 이거는 또 사람마다 또 생각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일단 제 생각을 다 강요하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저는 요런 과정으로 요렇게 생각을 한다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결국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뭐 더 빠른 방법이 있으면 더 빠른 방법을 하셔도 되고요. 일단 저는 거듭제곱 문제를 보면요 공식이 적용이 가능한 케이스인지 봐요. 공식 적용 가능한 케이스다. 그래서 첫 번째 접근하는 게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케이스인지 봅니다. 그랬을 때 이 공식을 적용해서 풀 수 있는 케이스들은요 많지가 않아요. 물론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사용되는 거는 기껏해야 3가지밖에 안 돼요. 여기 우리 과정에서 사용하는 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 적용하는 케이스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요런 케이스가 나온다. A가 나오고요. 0이 나오고 0이 나오고 B가 나온다. 그랬을 때 N제곱을 때리겠다. 그러면 이건 공식처럼 그냥 바로 암기해서 푸셔야 돼요. 왜냐? 언제나 속도입니다. 빨리 푸셔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요. A의 N제곱 0, B의 N제곱이다. 이렇게 바로 만들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요. 1, A, 0 그리고 N제곱이 나왔습니다. 이거 공식 적용 가능합니다. 공식 적용해가지고요. 여기 하나하나 쓰고요. 여기 A하고 N하고 곱하시고 여기 0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어떻게 되냐? 하나, A, N 여기가 0 들어갔다. 그러면 얘가 N제곱 하면요. 얘는 어떻게 되냐? 하나하나 그대로 가고요. 여기하고 얘랑 곱하고 여기 0 쓰시면 돼요. 그래서 공식 적용할 수 있는 게 요 두 개. 이 두 개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공식 적용할 수 있는 게 또 어떤 게 있냐면 요게 있습니다. 여기의 숫자하고 여기의 숫자가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다른 숫자가 들어가요. 그랬을 때 0 들어가고 N제곱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요. 이거를 원래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거듭제곱을 계속해 가면서 규칙을 발견하라는 뜻인데 이것도 출제가 한번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웁니다. 그럼 얘를 A로 끄집어내요. 그러면 하나 A분의 B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0이 만들어지고 전체를 N제곱한 케이스가 되겠죠. 실수배처럼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가 여기도 영향을 주고 얘가 여기도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요. 얘가 A의 N제곱 되고요. 0, A분의 B N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되냐면 2번 케이스가 돼버려요. 2번 케이스가 되니까 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A의 N제곱 여기 하나하나 0 만들고 A분의 B 그리고 곱하기 N이다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이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다시 이 안으로 집어넣으시면요. 얘가 얼마가 되냐? A의 N제곱 하나가 지워지겠죠. 그러니까 A의 N제곱 마이너스 1 B N이다. 그리고 0이다. A의 N제곱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다 써드렸으니까 요거 세 가지 정도는 암기를 해주시고 얘는 저는 암기는 안 합니다. 세 번째 건요. 만들어낼 수 있을 뿐이지 암기 자체는 이거 어떻게 이걸 이렇게 암기해요. 근데 어떻게 유도하는지 자체를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까먹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이게요.
삼각형 모양으로 해서요, 한쪽이 0이 만들어지는 케이스 있죠. 한쪽이 0이 만들어지는 케이스는 다 공식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한쪽이 0이 되는 케이스, 삼각형 모양으로 했을 때 한쪽이 0이 만들어지는 케이스, 이거를 상삼각형렬, 얘는 삼각형렬 뭐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공식이 만들어져요. 이거요, 삼각형 모양으로 했을 때 이 밑에 0 들어가잖아요. 이거 공식 만들어져요. 이거 다 공식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 공식들을 너무 많이 외우면 그것도 또 독이 돼버리니까 기본적으로 출제가 됐던 요 정도는 암기를 해달라는 거지, 나머지들은요, 규칙 발견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공식입니다. 그러면요, 얘가 어떻게 적용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요, 이거 솔직히 계산하시는 분 없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 A라는 행렬이 지금 얼마가 나왔냐면요, 1-1 그리고 0, 1이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B라는 행렬이 얼마라고 나왔냐? 1-7 그리고 0-1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A의 100제곱 그리고 B를 구하래요. 그랬을 때 요 보시고 아예 공식 적용 가능하잖아요. 110 들어간 거.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1-100, 0, 1. 1-7, 0, -1이 되죠. 이걸 언제 거듭 제곱하면서 규칙 발견해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공식 적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2009년 문제예요. 2009년 문제, 물론 이것도 거듭 제곱하면서 규칙 발견하셔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게 원래 맞는 거고요. 근데 저는요, 이 식 자체가 공식 적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한쪽에 0이 나오고요, 얘가 같은 숫자가 들어갔을 때 공식 적용 세 번째 거, 요거 적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서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를 가지고서요, 공식 적용해야 되는데 공식 자체는 외우지는 않아요. 얘를 가지고서 A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하나하나를 만든다. 그리고 여긴 0이 되고 얘는 A분의 3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예요? N제곱 때릴 거 아니에요. 여기다 N제곱 때리니까 이 N이 여기도 영향을 주고 얘도 영향을 주니까 바로 들어갈게요. A의 N제곱 1, A분의 3N. 그리고 0, 1이 들어간다. 여기까지 잡아내실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얘를 원래 안쪽으로 집어넣어 볼게요. 원래 안쪽으로 집어넣으시면 얘가 얼마가 되냐? A의 N제곱 되죠? 하나가 지워지면서 A의 N-1제곱 3 곱하기 N이 될 거고, 얘는 0이 되고 A의 N제곱이 돼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1행 1열의 성분하고 1행 2열의 성분의 크기가 같대요. 그럼 얘하고 똑같다는 거니까 A를 n-1개, n-1개 지우실 수 있죠. n-1개를 지우시면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요, 여기는 A가 남을 거고 여기는 누가 남아요? 3n이 남아요. 그러면 여기 3n 나오겠죠. 근데 n이 자연수죠. A는 8 이하의 자연수고요. 그러면 n에다 얼마 집어넣을 수 있어요? 1 집어넣으면 A는 얼마가 나와요? 3 나오는 거죠. n에다 얼마 집어넣을 수 있어요? 2 집어넣으면 A는 얼마 나와요? 9 나오는 거죠. 6이 나오는 거죠. n에다 3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A는 얼마 나와요? 9가 나오는 거죠. 근데 얘는 8 이하의 자연수가 아니니까 제거시킬 거고. 그럼 내가 구할 수 있는 거 요 두 개, 3, 6, 18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을 통해서 하겠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공식 적용이 가능한지 먼저 보세요. 물론 공식 적용한지 그거는 뭐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바로 발견하실 수 있고요.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볼 거냐면요, 공식을 쓰려고 했더니요, 공식을 못 쓰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을 벗어나요. 세 가지 공식을 벗어난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입니다. 그 다음 생각하시는 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고요. 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두 번째는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쓸 거예요. 근데 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쓰시면요, 문제 유형, 풀 수 있는 유형은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 네 가지를 달달달달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먼저 이 문제 유형을 보시면 A가 소거가 되는 형태가 나와요. A가 소거가 되는 형태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요, 단위 행렬이 소거가 되는 형태가 나와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요,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단위 행렬이 0행렬이 된다.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단위 행렬이 0행렬이 된다. 요런 케이스가 나오고요. 네 번째는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쓸 수 있는 거는요, 3차식하고 또는 4차식을
4차식을 간단하게 하는 문제에서 K-리미턴 정리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거듭제곱 문제를 풀 때 공식 적용이 안 되면 K-리미턴 정리로 갈아타야 되고, 그랬을 때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를 물어보지 않냐, 요거를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건요, A가 소거가 되는 형태하고 이 두 개만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왜냐? 단위행렬 소거가 되는 형태, 학교 내신 시험 아니면 절대 물어볼 일이 없어요. 그리고 3차식, 4차식 간단하게 만드는 문제 수능에서 나올 일 없습니다. 여태까지 나온 적도 없고요. 그랬을 때 나오는 건 나온다면 이 첫 번째와 세 번째가 나오게 되고요. 이거는 결국 거의 어떤 걸 이용하는 거냐면 주기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요런 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요, 여기 16페이지부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 첫 번째 이 수능 기출 문제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수능 기출 문제를 보시면요, 이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이게 이 A, I, J가요, 어떤 규칙이 있냐면 I에서 J를 빼래요. 그리고 이 A라는 행렬은 2차 정사각 행렬이에요. 그랬을 때 저보고 이걸 구하래요. A, A제곱, A 세제곱, A 4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A 2010제곱까지. 여기까지는 구하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행렬 만드셔야죠. 이 행렬이 어떻게 생긴지 알아야 되니까. 2차 정사각 행렬이니까 A라는 행렬을 어떻게 잡을 거냐? 행렬을 A11, A12, A21, A22로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러면 A라는 행렬 완성시킬 수 있죠. 노가다 띄시는 거죠. 1, 2 대입하면 얘가 얼마 나와요? 0 나와요. 1,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고, 2, 1 대입하면 1 나오고 0 나와요. 그러면 A라는 행렬을 잡아내셨고요. 그러면 첫 번째, 공식 적용이 가능한지 보시면 되는데 공식 적용 안 돼요. 왜냐? 공식 적용은 삼각형 모양에서 한쪽이 0일 때만 공식 적용이 가능해요. 근데 이건 공식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두 번째 갈아타셔야 돼요. K-리미턴 정리로. K-리미턴 정리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이 되고요. 얘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 플러스 단위 행렬 이꼴 0행렬이 나오게 돼요. 그럼 얘가 뭐냐? A제곱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나온다는 거예요. A제곱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에요. 그러면 A제곱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면요, 여기서 생각하는 거는요, 이걸 다시 한번 제곱 때려서 4제곱이 단위 행렬이 된다. 요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나온다. 그러면요, 문제는 어차피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연속된 4개를 합하면 0이 된다. 둘 중에 하나예요. 4제곱 이용해서 단위 행렬, 아니면 연속된 4개의 합이 0이 된다. 왜냐? 연속된 4개의 합이 0이 되는 이유는 얘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죠. 얘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A죠. 얘가 누구예요? 단위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지워지고 얘랑 얘랑 지워져요. 연속된 4개가 묶여서 다 사라지는 구조가 나와요. 연속된 4개가 만나서 다 사라지는 구조가 나오니까요, 4개씩 묶여서 다 사라진다? 그러면 이 주기와 관련된 문제는요, 주기랑 관련된 문제는 3의 배수 판정법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보통 이건 주기가 3일 때 3의 배수 판정법을 이용하고요, 주기가 4일 때는 4의 배수 판정법을 이용해요. 주기가 4일 때는. 그러면 주기가 4다 그러면 4의 배수 판정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끝에 두 자리를 4로 나눈 나머지만 구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마지막 한번 보세요. 얘가 2010이잖아요. 4로 나눈 나머지는 A제곱이잖아요. 2개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2개 살아남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개씩 2008개가 묶여요. 2008개가 묶이니까 지워버리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요 2개만 살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랑 관련된 거는 배수 판정법을 이용해서도 계산이 가능해요. 만약에 이걸 계산하라, I 1, 2, 3, 4를 간단하게 만들래요. 그러면은 1학년 때 다 이렇게 푸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래서 이거를 4로 이렇게 나누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푸시면 안 되고 4의 배수 판정법 이용하시면 돼요. 왜냐? 주기가 4니까. 그러면 얘를 보고서 바로 여기까지 들어가야죠. I 제곱하고 똑같다는 거. 끝에 두 자리를 4로 나눈 나머지만 쓰시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주기가 3이다 그러면 3의 배수 판정법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주기는 배수 판정법하고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이용하시면 좀 쉽게 푸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 16번 문제 이것도 간단하게 문제 푸실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저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 A라는 행렬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A라는 행렬이 0, -1, 1, 0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요, 이걸 가지고서요, A의 M제곱하고 A의 N제곱이 같아지게 만드는 이 MN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그리고 M은 N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생각할 거냐면 40 이하의 수까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행렬의 결국 거듭제곱 문제가 되는 거고, 행렬의 거듭제곱 문제는 먼저 공식 적용 가능한지 보셔야 되는데 공식 안 돼요. 그럼 두 번째로 갈아타는 게 K-리미턴 정리. K-리미턴 정리를 써보겠습니다. K-리미턴 정리를 쓰시면 A제곱이 만들어지고 플러스 단행렬 이꼴 영행렬이 만들어져요. K-리미턴 정리를 쓰시면요. 그러면 여기서 A제곱을 뭐라고 볼 수 있냐? A제곱을 마이너스 단행렬이다 볼 수 있죠. 그러면 A제곱이 마이너스 단위행렬 나오는 건 어차피 제곱 때려서 4제곱이 단위행렬이다 이용하든가 아니면 4개의 합이 0이 되든가 요거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생각하는 거냐? 저는 4제곱이 단위행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주기가 얼마냐면요. 주기가 4예요. 4를 주기로 해서 자기 모양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4를 주기로 해서 다시 왜냐? A 5제곱이 결국 A잖아요. 얘가. 왜냐면 A 4제곱이 단위행렬이니까 지워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A 5제곱이 A다, A 9제곱도 A잖아요. 그래서 얘를 40까지 똑같이 맞춰지는 것들을 한번 골라볼게요. 그러면 A1하고 똑같이 쓸 수 있는 거는요, A 5제곱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어차피 A 4제곱이 A니까, 단위행렬이니까. A 9제곱, A 얼마? 13제곱. 그러니까 결국 3의 배수에서, 4의 배수에서 하나가 넘어가면 되네요. 그럼 4, 9, 36. 36에서 하나 넘어가면 되니까 제일 큰 거, 40 이하에서 제일 큰 거를 37이라고 이렇게 잡으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시면요. 요거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A2하고 똑같은 거는요. A6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디까지? A38까지 똑같아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얘랑 똑같은 거는요. A3하고 똑같은 건 A7이 똑같을 거고 A7이 똑같고 이렇게 생각하면 A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냐? A39까지 똑같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A4가 되는 거고 A8이 똑같은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A40까지 동일해지겠죠. 그랬을 때 이 지수에 올 수 있는 값이 1에서부터 어디까지 와요? 40까지 와요. 40까지. 40까지 오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개수를 몇 개로 생각할 수 있냐면 얘가 10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왜냐? 그래야지 10개 해서 토탈 40개가 나오니까. 그럼 40개가 나오고 여기서 순서상 한번 만들기 시작을 해볼게요. 순서상을 만들면요.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냥 계산할게요. 1, 5 순서상 만들 수 있죠. 1, 5라는 순서상 만들 수 있고 물론 순서는 뒤집어질 테지만 왜냐면 m의 값이 더 크기 때문에 5가 앞에 오면 되는 거고 그러면 저는 1 얼마 9 만들 수 있죠. 요런 식으로 해서 순서상 어디까지? 1, 37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실제로는 37, 1입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는요, 늘려볼게요. 5, 9, 요렇게 만들 수 있죠. 5 얼마? 13, 요렇게 만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만들 수 있어요? 5, 37까지 만들 수 있겠죠. 이것보다 하나는 더 적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만들 수 있는 거는요 어디까지 만들 수 있냐 33, 37 요거 달랑 하나를 만들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37, 33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개수를 세워 주셔야 되는데요. 이 개수가 몇 개가 나오게 되냐면요. 여기를 계산하면 얘가 몇 개예요? 얘가 토탈 10개인데 얘는 하나가 더 빠져요. 왜냐? 1에서부터 37까지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9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는 8개가 만들어지고 얘는 몇 개가 만들어져요? 1개가 만들어져요. 1개가 만들어지니까 1서부터 9까지의 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1서부터 9까지의 합이니까요. 등차 수열이고 등차 수열. 근데 1부터 9까지의 합은 45가 된다는 건 암기하셔야죠. 얘는. 1부터 10까지의 합이 55라는 것도 암기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케이스에 대해서요. 지금 이 케이스에 대해서 몇 개가 만들어지게 되냐면요. 이 케이스에 대해서 토탈 몇 개? 45개의 순서상이 나오게 돼요. 그럼 45개의 순서상이 여기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동일하게 적용되고 동일하게 적용되겠죠? 그러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답은 얘가 몇 번? 정확하게 4번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180개의 순서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80인데 학교 내신 시험에 아마 3학년 올라가시면 이 수원이 들어간다면 요거는 보시게 될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모든 학교가 이 문제를 내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보통 종종 요 문제 좀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문제들 좀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요, 단위행렬이 소구가 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단위행렬.
암기는 하지 마세요. 단행열이 소거가 되는 형태는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문제 풀 때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었어요, 얘는요.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는데, 저는 왜 얘를 하냐? 가리켜야 되니까 얘를 해요. 어쩔 수 없이 가리켜야 되니까 이 단행열이 소거가 되는 형태가 있다. 그리고 내신에서는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하기는 하는데 수능 컨셉하고는 조금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단행열 소거가 되는 형태는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궁금한 사람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단행열이 소거가 되는 형태는요, 등비수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얘는 등비수열을 이용해서 문제 풀 수 있는데 18페이지를 보시면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 A라는 행열이 만약에 A, B, C, D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요, 이 공식 적용이 안 돼서 제가 케일리 해밀턴 정리로 갈아탔어요. 그랬을 때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써보니까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A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AD 마이너스 BC 그리고 단위행열 이꼴 영행열이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냐면요, 만약에 단위행열이 소거가 된다면, 다시 말하면 AD-BC 이 부분이 0이 된다면 얘가 이렇게 사라지게 된다면 얘를 우변으로 이항을 시킬 수 있죠. 얘를 우변으로 이항을 시키면요, A제곱은 누가 만들어지냐? A 플러스 DA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랬을 때 얘 양변에다가요, 제가요 A를 한번 곱해볼게요. 양변에다 A를 곱하시면 A 세제곱이 만들어지고, 여기가 A 플러스 D 어떻게 돼요? A제곱이니까 이 A제곱 대신에 얘로 갈아타실 수 있죠. 이렇게요. 그럼 얘가 동일한 값이니까 당연히 합쳐지겠죠. A 플러스 D 제곱 A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다시 또 A를 곱해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건 누가 만들어지게 되냐? A 플러스 단위 D 세제곱 A가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요, A의 n제곱은 누가 만들어지게 되냐면요, A 플러스 D n-1제곱 A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얘를요, 순서를 제가 살짝 뒤바꿔 볼게요. 순서를 뒤바꿔서 A 곱하기 A 플러스 D n-1제곱이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이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어떻게 써요?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럼 구조상으로 똑같이 만들어져요. 어떤 걸 공비로 따라가냐? A 플러스 D를 공비로 따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문제 하나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하나 보시면요, 이 A라는 행열이 이렇게 나왔죠. 1 얼마가 나왔냐? 2 그리고 1, 2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이걸 이용해서 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 세제곱 플러스 A 4제곱의 값을 구하래요. 그런데 여기 잘 보면니까 공식 적용이 안 돼서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써보니까 단위행열이 사라진다는 게 보여요. 그럼 저는 단위행열이 사라지면 등비수열 구조를 따라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얘를 3A라고 볼 거예요. 왜냐? 이거를 두 개를 더한 값이 공비니까. 그럼 얘가 3A가 되는 거고, 여기는 9A가 되는 거고, 얘는 27A가 되겠죠. 그럼 얘랑 더하면 30A, 얘랑 더하면 10A.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0A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시험에 안 나옵니다. 하지 마세요. 저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한 거지 절대 이거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문제도 조금 어려운 문제집에서 따온 거기 때문에 나올 일 없어요. 믿으십시오. 하시고 싶은 사람은 하십시오. 근데 저는 안 나온다에 한 표. 한 표가 아니라 100표입니다. 안 나와요, 얘는.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딱 두 개만 하시면 돼요, 여기. 주기 이용해서 푸는 거. 딱 두 개만 하시면 돼요. 19페이지. 19페이지 보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요, 얘를 요렇게 보겠습니다. 공식 적용이 안 돼서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썼는데요, 좀 특이한 형태가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형태는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두 가지 형태 어떤 거냐면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썼을 때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단위행열 이꼴 영행열을 구조를 따라가는 문제와, 그리고 A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 그리고 플러스 단위행열 이꼴 영행열이 나왔다.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어차피 2차식을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은 자동적으로 그냥 반사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어떤 걸 곱할 거냐? A 마이너스 단위행열을 곱해서 식을 정리하겠다는 생각이 막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요, 얘가 A 세제곱 마이너스 단위행열 이꼴 영행열이 나오게 되고 A 세제곱은 단위행열이 나온다.
그러면 A세제곱이 단위 행렬이 나오면요. 주기가 얼마가 만들어지냐면 주기 3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얘는요. 배수 판정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배수 판정법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하나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구조 자체에서 또 연속된 세수라고 쓰겠습니다. 세행렬인데 세수라고 쓸 거고 세수의 합이 0이 나온다. 왜냐? A제곱 A 여기다 A 곱해보세요. A세제곱 A제곱 A가 합하면 0 나와요. 0행렬 나오고 A제곱 곱하면 A4제곱 A세제곱 A제곱이 0행렬 나와요. 그러니까 연속된 3개씩 묶었을 때 다 지워지는 구조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 모양에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나온다면 이 주기 물어보는 거나 아니면 3개씩 묶어서 소거시키는 거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여기선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식을 보고서요. 요렇게 곱하고 막 짚어줘야 돼요. 얘를 양변에 이렇게 곱하겠다. 단위행렬을 이렇게 막 곱하고 짚어줘야 돼요. 그럼 얘를 정리하면 얘가 얼마가 되냐? 얘는 A세제곱 플러스 단위행렬 이꼴 0행렬이 나올 테니까. 그럼 얘를 반대편으로 넘기시면요. A세제곱 얼마? 마이너스 단위행렬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양변 제곱하시면 A 6제곱은 단위행렬이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주기가 얼마냐면요. 얘는 주기가 6이 나와요. 주기가 6이 나오는데 주기 6 나왔을 때는 이용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이거는 배수 판정법 자체는 이용을 하실 수가 없고 뭘 이용할 수 있냐면 이걸 이용할 수 있거든요. 이걸 이용하면요. A하고요. A제곱하고요. A3제곱하고요. A4제곱하고요. A5제곱하고요. 그리고 A6제곱하고 합했을 때 0이 나온다. 요거 이용할 수 있어요. 왜냐?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마이너스 단위행렬, 얘가 마이너스 A, 얘가 마이너스 A제곱, 얘가 단위행렬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지우는 구조가 나와요. 그래서 요게 거듭제곱해서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케이스는 묶어서 계산하는 문제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 이거 거듭제곱해서 단위행렬이 나오는 거는 얘는 주기 판단하는 문제들이 좀 나오고요. 그러면요 이걸 가지고서요 이 밑에 있는 문제를 볼 건데 19페이지 문제 2020페이지 문제 이게 다 요거랑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과정 자체를 아실 수 있어야지만 그러면 출제가 그렇게 안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출제가 물론 교육청 쪽에 조금 약간 한정된 게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이 두 가지는 일단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보시면요 여기 2005년 기출문제를 한번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물론 답까지는 내드리진 않을 거고요. 여기 A라는 행렬이 이렇게 나와 있죠. A라는 행렬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A라는 행렬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A라는 행렬입니다.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서 A 2005제곱을 하래요. 그리고 여기 XY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다음 식을 만족하는 X값과 Y값을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2005 행렬을 2005번 곱해라 거듭제곱 문제. 공식 적용 가능한지 보니까 공식 적용이 안 돼요. 내가 애우고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A제곱 마이너스 K1m 정리로 들어갈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마이너스 1A가 되겠죠. 그 다음에 AD 마이너스 BC가 돼요. 그래서 단위 행렬이 된다. 0행렬이다.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식을 정리해 보니까요. 뭐가 나오게 되냐면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단위행렬 이꼴 0행렬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내가 암기하고 있는 이 형태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어떻게 할 거냐? A- 단위행렬을 이렇게 곱해지고 싶어지고요. 그러면 솔직히 여기까지는 그냥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저는 이걸 이렇게 외우거든요. 이거 곱하면 얘 반대편으로 넘겼다. 요렇게 외우거든요. 이거를 어차피 세제곱 된다는 건 아니까 이거를 반대편으로 넘겼다 요렇게 그냥 암기를 해요. 그럼 뭘 이용할 수 있냐? 주기가 얼마예요? 3 나오죠. 3을 주기로 해서 자기 모양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용할 수 있어요? 3의 배수 판정법 이용하실 수 있죠. 3의 배수 판정법이 뭐예요?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다. 3의 배수에서 하나 넘어간 거 아니에요? 3의 배수에서 하나 넘어갔으니까 요렇게 쓰면 되죠. 하나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 정리하면 얘 어차피 A 나와요. 3의 배수에서 하나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2005를 3으로 나누지 마시고 배수판정법을 쓰시면 더 빠르니까 배수판정법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시고 그러면 이거 풀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풀어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A 알고 있잖아요. A라는 행렬이 누구냐? 얘가 요거라는 거 알잖아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하나하나라는 거 알잖아요. 그럼 여기 얼마 들어가요? XY 들어가고 여기 하나 둘이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행렬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이거는 연립 1차 방정식입니다. 연립 1차 방정식 푸시면 되죠. 연립 1차 방정식을 행렬로 표현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 전기에서 XY 값 구해낸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면요.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 한번 풀어보시고 혹시 안 되시면 저한테 질문을 아무 때나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21페이지 여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왜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너무 세부적인 거는 다 이렇게 손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혹시나 네 번째 문제 혹시나 나올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는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한번 보시고요. 네 번째 건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목과 나머지 관계를 이용해서요 3차식하고 4차식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요. 이 A라는 행렬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A, B 그리고요 여기가 1, 3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누구를 만들었냐? A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A 플러스 3 단위 행렬 이꼴 0행렬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1차식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2차식은 오직 하나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의해서 구해지고 만약에 얘가 단위 행렬의 실수배라면 그거는 자체적으로 여러 개의 2차식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될 일은 없잖아요. 이미 여기 1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의해서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 누구? 여기가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A 마이너스 B 단위 행렬 이꼴 0행렬이 됩니다. 요렇게 보실 수 있겠죠. 요렇게요. 그럼 여기서 뭐 잡아낼 수 있어요? A는 1이 됩니다. A가 1 들어가니까 B는 얼마? 0이 됩니다. 요거 잡아낼 수 있네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뭘 푸는 거냐면요. 지금 이 A 세제곱 얼마? 마이너스 4A제곱 그리고 플러스 4A 단위 행렬을 결국 간단하게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두 개 구해서 여기다 넣었어요. 이걸 가지고 이걸 직접 대입해서 풀라는 거는 아니에요. 얘를 가지고서 어떻게 할 거냐? 목과 나머지 관계를 이용해서 3차식 또는 4차식을 간단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단위 행렬이죠. 그럼 여기서 얘를 목과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요. 나눗셈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A 들어가면요. 여기 A 세제곱 만들어져요. 마이너스 4A 제곱 만들어지고요. 여기는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만들어져요? 3A가 만들어져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겠습니다.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시면 지워지죠. 여기 뭐 나와요? A 되고 얘가 플러스 2가 돼요. 그럼 얘를요. 이쪽에다가요. 식을 조금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얘 식을 쓰시면 A 세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그리고 플러스 4A 플러스 단위 행렬은 A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A 플러스 3 단위 행렬 그리고 여기가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A 플러스 단위 행렬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고등수학에서 배운 거 쓰시면요. 목과 나머지 관계 이용하시면요. 그러면 얘가 누구예요? 공교롭게도 얘가 0행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 곱하면 얘가 지워져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차식 또는 4차식을 간단하게 만드는 문제는 나머지만 구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만.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물어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볼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요, 그 다음 페이지는요, 이 거듭제곱 문제를 푸실 때 제일 먼저 뭘 생각하냐? 공식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하셔야 되는 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서 여러 가지 공식이 나오긴 하는데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요, 첫 번째,
A가 소거가 되는 형태하고 그리고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단위 행렬 아니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단위 행렬 이꼴 0행렬이 나오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푸는데 이제 공식도 적용이 안 되고 케일리 해밀턴 정리도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규칙 발견이에요. 근데 규칙 발견에서 문제 푸셔야 되는데요. 이 식을 정리했을 때 규칙이 보이는 문제가 있고요. 식을 정리하면 오히려 규칙이 안 보이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요, 문제를 풀면서 감을 그냥 익혀주셔야 돼요. 저는 일단 웬만하면 식을 정리하기는 하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문제를 풀 때 만약에 네 번째 거듭제곱까지 A의 4제곱까지 만약에 구했어요. 그랬을 때 규칙이 안 보여요. 그럼 둘 중 하나예요. 잘못 계산했든가 아니면 합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합치면 규칙이 안 보이니까 다시 이거를 합치지 말고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23번 여기 페이지 문제를 봤을 때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거듭제곱은요. 거듭제곱은 첫 번째 공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일리 해밀턴 정리고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안 통한다 그러면 규칙 발견이에요. 그럼 규칙 발견은 숫자 정리와 숫자 정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근데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이걸 보고서 얘가요. 이 A라는 행렬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0, 0 그리고 하나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얘가 얼마라고 나왔냐면요. 얘가요. 3, 4 그리고 6, 5라고 나오고 여기에 얼마? 40제곱이 나왔습니다. 50제곱이 나왔어요. 50제곱이 나왔는데요. 이걸 가지고서 이행일렬의 성분이 3의 n제곱이 만들어진대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 50제곱이다. 거듭제곱 문제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간단히 만들 수 있냐? 공식 적용 안 돼? 그럼 케일리 해밀턴 정리 써야 되겠네. 케일리 해밀턴 정리 쓰니까 a제곱 마이너스 얼마? 8a 그리고 얼마가 되냐? AD 마이너스 4, 6에 24 단위 행렬 이꼴 0행렬 A 케일리 해밀턴 정리도 쓸모가 없어. 그러면 규칙 발견. 규칙 발견 들어가려고 어떻게 했냐? 아, 숫자를 일단은 정리하면서 한번 써볼게요. 그랬을 때 이거를요 B라는 행렬로 보겠습니다. B라는 행렬로 보시면요, 아니 얘를 C라는 행렬로 볼게요. 얘를 C제곱이라고 이렇게 보시면요 3, 4, 6, 5가 돼요. 그리고 3, 4, 6, 5가 돼요. 그래서 곱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냐면요 3하고 3하고 곱하니까 9가 나오고 4, 6에 24가 나와요. 9하고 24를 더하시면 33이 나와요. 조금 숫자가 커요. 3, 4, 10이 나오고요. 4, 5, 20 나와요. 32 나와요. 아, 그래도 뭐 하나밖에 차이 안 나니까 어떤 규칙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3, 6, 18, 5, 6에 30, 허걱 48 나와요. 그리고 4, 6에 24, 5, 25, 그래서 49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한번 써봤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제곱 가지고 당연히 규칙 발견 안 되니까 C 세제곱이 될 거고, 그럼 여기다 33 쓸 거고, 여기다 32 쓸 거고, 여기다 48 쓸 거고, 여기다 49를 썼어요. 그리고 3, 4, 6, 5를 써봤어요. 여기서 멘붕이 됐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세 자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아, 이걸 이렇게 해서 하면은, 설마, 이걸 이렇게 해서 규칙 발견?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아,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7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아, 이거 7의 제곱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러면 얘를 뭐라고 놔야 될지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뭐 합치려고 해도 안 되고, 아, 이거를 가지고서 그냥 계산하기에도 숫자가 너무 크고, 당연히 4제곱은 당연히 못하겠죠. 1000 얼마가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답지를 봤어요. 답지를 봤어요. 답지를 봤더니, 아, 이거 안 되니까 어떻게 해. 답지를 봐야지. 그래서 답지를 봤더니, 아, 처음 봤어요, 저도 이 문제. 이게, 이거를 통해서 거듭제곱을 발견하려고 하면 절대 안 나와요. 이런 문제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답지에서 설명을 했냐면요. 얘랑 얘랑 곱하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절대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럴 때. 이게 처음, 근데 뭐 그 당시에는 할 줄 아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답지 싹 보고서 이거 아 얘랑 얘랑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유형도 있구나. 한 번밖에 못 봤거든요. 제가 이 문제에서.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푸시면 그냥 바로 풀리더라고요. 이 행렬을요. B라는 행렬로 볼 거고 얘를 C라는 행렬로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BC를 한번 구해볼게요. BC를요. BC를 곱하면요. 얘가 얼마가 되냐? 0, 0,
하나하나. 그리고 여기가 3, 4, 6, 5예요. 얘를 곱해보니까요, 0이 나와요. 여기가 0이 나와요. 얘 3 나오고 얘 6 나오니까 얘가 3의 제곱이 되죠. 그리고 얘하고 얘하고 곱하니까 4 나오고 5 나오니까 3의 제곱이 돼요. 5.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요, B, C제곱을 구해볼게요. C제곱을 구하는 게 아니라 BC제곱을 구할 거예요. BC제곱을 구하니까 BC가 얘죠. BC가 얘니까 0, 0, 3의 제곱, 3의 제곱. 그 다음에 3, 4, 6, 5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똑같이 계산하면 얘가 0되고 0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3의 제곱, 3의 세제곱 이렇게 돼요. 3의 세제곱 그리고 3의 제곱 곱하기 6. 근데 얘가 3의 제곱으로 묶인다면 3 플러스 6이 되죠. 그러니까 3의 얼마? 4제곱이 돼버리는 거. 9니까 3의 4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 3의 4제곱이 오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가 3의 4제곱이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B1을 계산했을 때 제곱, 여기 C2를 제곱했을 때 4제곱. 그러면 50제곱을 하면은 얘가 3의 100제곱이 나오겠죠. 물론 한 번만 더 해보시면 규칙 발견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n에 들어갈 값이 100제곱이다. 그래서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아, 이것만 가지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곱하실 때 그때 규칙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저는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요. 24페이지는요. 행렬을 먼소로 갖는 집합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요. 다음 시간에 일단 다음 시간에 이쪽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얘하고 겹쳐요. 여기 문제보단 얘 문제가 더 많더라고요. 아까 살짝 보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제는 상당히 많이 됩니다. 26페이지까지는 거의 이렇게 5년, 10년, 6년, 9년, 11년 그러니까 뭐 거의 1년에 한 번씩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1년에 한 번씩.